자, 조합 그때 했었죠. 조합은 서로 다른 N명에서 이제 순서 생각하지 않고 뽑는 거라 했죠. 맞죠? 그래서 기호로 조합이 영어로 컨비네이션입니다. 컨비네이션. 순열은 영어로 커뮤테이션. 그래서 컨비네이션에서 기호로는 NCR 이렇게 표시하고요. NCR. 혹시나 과학고 조합 수업 들을까봐 한데 대학은 조합을 노래 표시해요. 대학은 조합을 노래 표시. 대학은. 근데 중학교는 조합 노래, 고등학교는 조합 노래 표시. 과거 수업 어제 하는데 지금 대학 과학고는 조합은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근데 중학생만 이제 조합은 저렇게 표시. 고등학생만.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그때 내가 요 수업 딱 끝나고 진도 맞췄던 것 같은데 이 세상에 조합은 없다고. 왜냐면 뽑는 순간 뭐가 생길 수밖에 없다. 순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순서 없게 뽑는 방법은 없다고 맞지? 뭐 순서 없이 뽑는 방법은 이런 거밖에 없지. 제가 여기서 현석이하고 지훈이를 뽑는 방법은 이 중에서 남학생들 뽑겠다. 그러면 얘가 순서 없이 뽑은 거지, 맞지? 근데 사실 남학생들 뽑겠다 이거의 둘이를 동시에 내가 말한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순서가 없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NPR을 계산한 다음에 R명을 나열하는 방법. 이게 R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뭐야? 경우의 수가 뭐야? R 뭐지? 팩토리얼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R 팩토리얼인 거야. 알겠니? 자, 쭉. 나는 이런 거 좋아해서 여러분한테 설명하는데 제가 국어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국어적 조합과 순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봐봐. N명 중에서 R명을 뽑기만 했죠. 맞지? 뽑아서 얘들을 나열을 했잖아. 맞지? 뽑고 나열했으니까 동시에 일어난 거 맞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일어난 거 맞지? 그러니까 무슨 법칙 해야 돼? 고배 법칙이지. 그러면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나열까지 했지. 그러니까 이게 NPR이야. 맞니? 그러니까 NCR은 요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NCR이 알겠지? 그래서 이게 얘는 뭐야? 뽑아서 나열했잖아. 그걸 동시에 일어났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순열이. 그때 이런 거 필기 안 했었지. 필기 하나 해놓고 요 옆에 이렇게 해갖고 필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어제 송정 바닷가에 이제 와이프하고 드라이브 한다고 갔는데 송정이 토스트가 유명하거든. 토스트 가봤어? 송정 바닷가 지훈이 가봤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 먹자 이랬는데 에이씨 뭐 밥도 엄청 맛있는 거 먹었네. 먹을 필요 없다. 아니 하나만 먹자 해서 먹었는데 졸라 맛있대. 사람들이 왜 토스트 사 먹는지. 요즘 토스트 파는 데가 없죠? 있나요? 옛날에 쌤이 너네 나이 때는 토스트 파는 데가 진짜 많았거든. 요즘 토스트 파는 데 있어요. 와, 졸라 맛있다. 소고기를 먹고 토스트를 먹었는데 소고기가 더 맛있던데. 그냥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두 개 살 걸. 하나 사갖고 그냥 하나 나눠 먹자 했는데 두 개 살 걸. 그러면 오늘 아침에 하나 먹고 오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요것은 이제 NCR은 뭐야? NPR을 R팩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NPR의 뜻이 뭐야?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 그걸 R팩으로 나누는 거였죠. 맞지? 여기서 바로 바꾸자. 여기는 구분됐는데 여기서 바로 바꾸자. 그래서 조합은 요게 되지만 요건 결국 뭐야? 고배 법칙 하면 곱셈은 고배 법칙 되니까 요렇게 해야 되죠. 맞지?
맞지? 곱의 법칙.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빨간색으로 좀 적자. 빨간색으로 어떻게 되냐면 n 팩토리얼에서 뭘 빼냐면 n에서 n 빼기 r 팩토리얼을 빼고 그냥 그러니까 이게 r이 사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n에서 n 빼기 r 빼면 r 되잖아. 네. 맞지? 그 다음 곱하기 뭐야? n-r 팩토리얼이잖아. 그럼 지금 n에서 r을 뺀 거 팩토리얼분의 r 팩토리얼이 ncr이잖아. 그럼 n에서 이거 뺀 거 분의 팩토리얼분의 이거 팩토리얼이니까 조합은 뭐야? ncn-r 그래서 이게 증명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겠어? 증명은 저렇게 자, 요거 증명의 1이다. 이거는 일단은 대수. 자, 요 증명은 저거 1번 증명한 건데 이걸 증명 원 한 다음에 이걸 대수적 증명이라고. 대수적 증명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수학은 크게 네 가지 단원이 있어. 대수, 그다음에 기하, 그다음에 조합, 그다음에 확률이라는 네 가지 단원이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대수라는 거 뭐냐면 방정식, 부등식을 말하는 거 대수라고. 그러니까 다항식 식으로 바꿔놓는 거 알겠니? 그 다음에 기하는 뭐 느낌 오죠 맞죠? 도형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조합은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 알겠니? 그 다음에 확률 같은 게는 뭔지 알겠죠? 수학은 크게 이게 네 가지가 있어. 알겠지? 쌤이 전공을 이제 대수랑 기하랑 그 조합까지 세 개를 다 해버렸거든. 원래 하나만 해야 되는데 너무 재밌어갖고 다 공부했거든. 그래서 공부를 내가 대학을 11년 다닌 거야. 난 대학을 11년 다녔거든. 11년. 4년 다녀야 되는데 11년 다녔다고. 너무 재밌었고 대수하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대수가 어렵다 해서 포기하니까 기하를 했어. 근데 기하가 좀 어렵대. 포기해서 조합을 했어. 근데 조합이 좀 어렵대. 그럼 또다시 대수해야 되면서 결국은 다 해버렸어. 그러니까 많이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다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쌤이 설명하는 내용이 좀 고급 내용도 좀 있잖아. 이런 걸 쌤이 그냥 알았던 게 아니고 하다가 너무 어려운 거야. 무슨 말인지 알니? 그럼 포기하고 이렇게 한 거하고. 그러니까 내가 수학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포기했던 거야.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세 가지를 다 했는데 세 가지 다 못 끝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27대니까 다 못 끝낸 거야. 졸업해도 되는데 좀 자존심 상하더라고. 그래도 내가 수학을 잘했는데 이걸 다 못 끝내서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공부했는데 마스터 다 하고 이제 마스터 다 끝내서 이제 내가 밀양에 내려온 거죠. 그래서 내가 밀양에 오게 된 계기가 그래. 밀양 오라고 그렇게 열심히 한 건 아니었는데 원래 교수하고 싶었는데 알겠니? 하여튼 그렇게 돼. 요걸 대수적 증명이라 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학은 콜라보레이션이 중요해. 뭐냐면 대수라는 게 하나가 있으면 그 대수를 기하적으로 증명을 할 수도 있고 대수적으로 증명을 할 수도 있고 또 조합적으로도 증명을 다 할 수 있다고 했지. 그러면 이 NCR은 증명하는 게 첫 번째는 이 식으로 증명하는 거. 그러니까 대수적 증명은 식으로 증명하는 거. 그럼 요 밑에 적어주면 되는데 두 번째 증명은 증명인데요. 자, 이것도 빨간색인데 그냥 하얀색이 내가 적기 편해서 하얀색으로 적을게. 알겠지? 증명인은 말 그대로 조합적 증명이야. 잘 봐. NCR은 얘가 뭐냐면 서로 다른 N명 중에 R명을 뽑는 경우에 맞지? 근데 이제 NCR을 어떻게 NCM 빼기 R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얘는 서로 다른 N명 중에 N-R명을 뽑지 않는 경우에 있어. 그래서 이런 거 학교에서 많이 하잖아. 우리 반장이 야 내일 우리 모임 하는데 내일 올 사람 손들어 했는데 애들이 너무 많이 손들어. 그럼 어떻게 해? 아, 내려 안 올 사람 손들어 이러잖아. 그게 이건 거지.
우리 뭐 뭔가 사람 뽑을 때 뭐 할 사람 손 너무 많이 들면 다 내려. 안 올 사람 손 들어 이거잖아. 맞지? 그게 이건 거라고. 그래서 요거 조합적 증명입니다. 저거는 무엇이고? 그러니까 이제 증명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거지. 순열도 우리 두 가지 방법을 했잖아. 그냥 순열 자체로 통분해서 증명한 방법. 아니면 그 뜻을 해석해서 했던 증명.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거는 의미 해석에서 증명하는 거죠. 의미를 해석해서 증명하는 거죠. 범인이랑 현석이랑 지훈이 보니까 참 좋다. 오늘 진짜 오기 싫던데. 나는 애들 가르치는 게 참 이게 천직인 것 같아. 진짜 오기 싫거든. 죽어보고 싶거든. 딱 학원 오면 좋네. 원효라는 부정할 수 있네. 아니면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2번은 있잖아. 이거는 그 증명 아니야. 얘들아, 이건 증명 아니야. 이거는 문제야, 문제. 이건 문제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퀘스천, 알겠지? 이건 뭐냐면 NCR이나 NPR이 같다면 당연히 P하고 R이 같으면 같겠죠. 맞지? 근데 얘는 NCP는 NC, N 빼기 P 이렇게 갈 수 있지. 맞지? 그러니까 얘랑 얘가 또 같으면 같을 수 있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만약에 요게 같다면 요 앞에 게 같으면 뒤에 숫자 같으면 당연히 같겠지.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10C 7돼 있으면 10C R 돼 있으면 R은 당연히 7이겠지. 맞지? 근데 R이 7이 아닐 수도 있다고. R이 뭐일 수도 있다고? 3일 수도 있다고. 알겠니? 왜냐면 얘는 뭐야? 10C 3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R이 3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얘는 이제 어떻게 설명했냐면 위에 말이 의하면 얘가 이거랑 이게 같으면 당연히 이거겠지. 그지? 근데 이게 또 이거랑 같다 했잖아. 맞지? 그 먼저 이거랑 이게 같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거랑 P는 이거라고 했잖아. 근데 이걸 조금 우리가 다음부터 외우자. 이걸 뭐냐면 이렇게 잘 안 외우거든. 어떻게 하냐면 이거랑 이게 같든지 아니면 요 R이 넘어가면 뭐야? P 더하기 R이 N이죠. 그래서 합시 뭐야? N이다. 요렇게 외워버리죠. 알겠니? 자 보자. 10C 7인데 10C R이랑 같대. 맞지? 그럼 R은 뭐가 되면 돼? 일단 7. 그리고 R은 뭐야? 3도 된다고. 왜냐면 7 더하기 R이 10대거든요. 이 말 알겠어? 그러니까 10C 3으로 바꿀 필요도 없다고.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요거는 되게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야. 이거는 뭐냐면 공식이 아니고 그냥 문제라고. 문제. 그러니까 이런 거 구하라 이렇게 나온다고. 다음을 만족하는 R 값을 구하야. 근데 이제 하나만 딱 적으면 이제 틀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 이제 쌤이 아까 이 대수적 증명, 조합 증명은 여기 있네. 서로 다른 인계사 I계를 택하는 조합의 수는 서로 다른 인계사 남기는 N-I계를 택하는 조합의 수라고 했다고. 남기는. 알겠지? 선택하지 않는 데는 얘는 남기는이라는 표현도 좋네. 맞지? 오케이? 네. 자, 앞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NC1은 뭐예요? NC0은 당연히 NP0 뭐예요? NP0도 1이죠? 네. 맞죠? NP0이 1인 거 다시 한번 증명해 볼까? N명 중에서 0명, 쌤 0명을 뽑는데 어떻게 1이에요? 자, 쌤이 분명히 이야기했죠. 0명을 뽑는 거는 1이라는 거는 경우의 수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맞지?
근데 NPR의 정의가 n 팩토리얼을 n 빼기 r 팩토리얼이잖아, 맞지? 맞지? 그럼 이 공식을 맞게 해주려면 이 공식을 성립하게 해주려면 이게 1이라고 약속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는 얘가 뭐야? n 팩토리얼은 뭐야? n 빼기 0 팩토리얼은 1 이렇게 나오니까. 알겠니? 네. 그러니까 이 공식은 원래 r은 1부터 n까지만 성립하는 공식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이 공식이 0부터 시작하는 공식이 되기 위해서는 이걸 1이라고 뭐야? 약속해줘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NPN은 하나 공식이 더 있죠. 이 공식이 뭐야? 이거가 되게 약속하기 위해서 0팩을 1이라고 약속해버리는 거죠. 근데 조합은 이거나 얘들아 봐봐. 조합은 이거나 똑같거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죠. 이거 NCA는 NC0이잖아 결국. 그러니까 그냥 이건 1이다. 이렇게 하는 거. 이해되겠니? NCA는 NPN을 N팩으로 나눴다 해서 N팩분의 N팩에서 1이라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NCR이 뭐야? NCN-R이라 해서 저는 NC0이라 생각해도 되고. 알겠니? 예.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그냥 조합을 맡겨야 되죠.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다 했다. 자, 박스일 것 같은데 내일까지 이 책 문제 다 풀어온나요? 할 수 있겠나? 이미 좀 풀어봤지? 네. 연습 문제는 아직 안 풀었나? 그럼 연습 문제까지 좀 풀어와 알겠지? 끝내고 다음 주부터는 끊고 바로 끊고 수학상만 하자고 알겠지? 자, 2번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의 N값을 구하라. 얘들아, 뒤에 숫자를 알 때는요, 그냥 이거는 방정식 문제에 불과합니다. 방정식 문제. 왜냐면 n부터 시작해서 2개 곱해라는 뜻이고 n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4개 곱해라는 의미밖에 안 되니까. 알겠니? 그럼 이 방정식 문제는 항상 조합하고 분열은 일단은 뭐야? 범위를 먼저 첫 번째는 범위를 먼저 구해야 된다. 자, 범위 구하기가 뭐냐면 np이잖아. 맞잖아. n개에서 2개를 뽑는데 2개보다 적으면 못 뽑잖아. 그러니까 이 범위 첫 번째는 n이 2보다 크다는 범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n이 뭐야? 4보다 크다는 범위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n이 3보다 크다는 범위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문제를 풀 때는 n이 4보다 큰 게 정답이다.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먼저 이 np는 뭐야? n 빼기 1이지. 맞지? 더하기 얘는 4. 4개 곱해니까 뭐야? n 빼기 1, n 빼기 2, n 빼기 3을 4팩으로 나누지. 4팩. 맞지? 네. 그 다음 얘는 뭐야? n 빼기 1, n 빼기 2 이렇게 되겠지. 맞지? 맞니? 그러니까 이 범위가 얼마나 중요하냐고. 4보다 크니까 이것들이 다 양수라고. 양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들을 약분할 수 있다고. 전개할 필요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범위 안 구하고 약분하면 풀면 답은 맞겠지. 근데 좀 찝찝하게 푼 거야. 정확하게 알고 풀어야지. 그치? 자, 그럼 먼저 계산하면 얘는 6거고, 자 4팩은 24잖아. 맞지? 그럼 얘는 6분의 뭐야? n 빼기 2에 n 빼기 3이고, 그 다음에 얘는 n 빼기 2지. 맞지? 2차 방향 풀면 돼. 알겠지? 2차 방향 풀면 돼. 알겠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2차 방향식 안 풀어요. n에 5 넣으면 답이죠. 4는 답이 아닐 것 같고, 맞죠? 4 넣으면 2 곱하기 1이니까 분수가 답이 나오면 안 되잖아. 그럼 5 넣으면 3 곱하기 2니까 6이겠네. 맞지? 그럼 6분의 6이니까 2 더하기 3이 1이니까 1이 돼. 5 넣으면 1이지. 맞지?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조합 문제나
경우의 수 문제는 순열조합 문제는 답이 뭐인 게 확실하니까 정수인 게 아니 자연수인 게 확실하니까 그냥 소수령 문제가 아닌 이상은 암산으로 숫자 때려박는 게 그게 더 빠르잖아 당연히 맞지? 이거는 노가다가 절대 아니야 맞지? 그래서 양변에 6을 곱하면 얘는 12는 전개합시다 n제곱 마이너스 5n 더하기 6이 금방 왜 웃었냐면 오늘 아침에 정말 일하러 가기가 싫어갖고 오빠 일하러 가기 싫지 이러더라고 나는 좀 싫은 거 같아 내가 어제 뭐 했냐면 하루 종일 살림을 했거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했거든 그래도 빨래를 끝나고 너무 깨끗하니 우리 집 좋지 않니? 쌤이 하고는 좀 더럽지만 일하기 싫으니까 더러운 건데 많이 일하니까 오빠는 좀 성별을 잘못하고 난 것 같다고 나는 40대 이 나이에 지금 알았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은 가정주부인 것 같아 난 청소하는 게 너무 재밌어 이 수학 푸는 거 재미가 없네 자 갑시다 자 그럼 n제곱 빼기 11에 자 넘어가면 18에서 12 더하니까 32에 맞지? 그러면 n 빼기 5 n 빼기 그래서 내가 아까 좀 잘못 푼 것도 있죠 왜 잘못 푼 거야? 6도 되죠 6도 되네요 답이 맞죠? 그러니까 얘는 0 해서 답은 n 5하고 6이라고 그래서 금방 그 노가다가 아니고 대입에서 푼 거는 조금 그래도 그 뭐지 조심해야 될 게 만약에 4 넣으면 안 되잖아 그럼 5 넣으면 되고 다시 6을 넣어보고 7을 넣으면 이제 안 되거든 7 넣어버리면 5 곱하기 4니까 20이잖아 안 되잖아 맞지? 8 넣으면 6 곱하기 5니까 얘는 5가 되잖아 그럼 7 되는데 8 넣으면 6 되잖아 맞지? 그러면 어느 순간에 안 되기 시작하면 그 이상은 계속 요쪽 부분은 커질 거고 요쪽 부분은 커져봤자 하나씩밖에 안 커질 거야 안 된다는 거 이게 답이 2개가 있거든요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돼 자, 이 문제 한번 보자 이해됐니? 오케이. 자, 2번 한번 볼게요 방정식 문제 첫 번째는 범위 구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방정식 풀기 자, 근데 여기서 가끔은 뭐죠? 가끔은 대입도 유용하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건 맞긴 맞지만 대입에서 빨리 찾는 것도 유용하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금방은 쌤이 너무 급하게 풀어서 내 쌤은 아까 5 넣어서 답 나왔지 그럼 6 넣어 볼 거야 나는 분명히 그래서 안 될 때까지 난 넣어 볼 거야 알겠지? 그것도 생각도 실제로 만약에 3차 방정식이면 아까는 미수분에 대해서 얘는 2차 방정식까지 됐잖아 약분돼가지고 근데 3차 방정식이면 풀기 귀찮잖아 그럼 조금 머리 쓰는 거지 2차 방정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답이 몇 개겠니? 그러니까 아까 한 개만 찾았으면 하나 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지 근데 없을 수도 있죠 2차 방정식인데 답이 하나는 자연수인데 하나는 자연수가 아닐 수도 있죠 그러면 그때는 또 답은 하나일 수도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두 번째 거 봅시다. 자, 두 번째 게 이제 금방 이야기한 거죠. R 제곱 더하기 첫 번째 케이스는 R 제곱 더하기 R 빼기 같은 거. 맞지? 근데 얘도 사실은 우리가 R은 뭐보다 크다. 1보다 큰 거만 답이죠. 왜냐면 얘는 어차피 1보다 커 무조건. 그치? 근데 얘가 0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리고 자연수가 있으니까 신경 안 써도 크게 상관없네 맞지? NC 0은 돼 맞지? NC 0은 값이 뭐야 얘들아? 1 그러니까 되는데 얘가 0 들어가면 NC 마이너스 1 되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R은 1보다 큰 수만 되는 거죠 이해되겠니? 자 그래서 이거 풀면 얘는 R 제곱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 같다 맞지?
맞지? 자,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 뭐 해봐야 되나?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냥 무조건 인수분해 안 된다로 끝내면 안 돼. 인수분해 안 되면 뭐 해봐야 돼? 판별식 뒤 해봐야죠. 내가 뭐야 인수분해가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만약 안 돼. 그럼 두 가지잖아. 진짜 내가 똑똑해서 안 되는 걸 수도 있지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인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너네 23 곱하기 17 이런 거 모르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네 만약에 x의 제곱 더하기 6x 되고 여기가 23 곱하기 17이라는 이런 수가 되어 있다 치자. 그럼 이 숫자가 뭐잖아. 이렇게 되어 있다 치자고 두 개 떼면 6 나오니까 맞지. 그럼 얘는 이 숫자 계산하면 23 곱하기 17을 계산해버리면 391이 돼버리면 왠지 이게 인수분해 안 될 것 같잖아. 안 될 것 같잖아 사실은. 그치? 그럼 그때는 임마 판별식 D 4분의 D를 해보는 거야. 그럼 9 빼기 뭐야? 391이지. 맞니? 그럼 얘는 뭐야? 400이지. 맞냐? 그럼 얘가 무슨 수야? 그럼 인수분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제곱 쓰면 인수분해 무조건 된다고. 왜냐면 근의 공식일 때 루트 밖으로 나와버리니까. 근데 제곱수가 아니면 이제 무리수가 근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은 아니죠. 그럼 얘는 이제 판별식 D 해버리면 뭐야?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1 음수니까 당연히 안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안 된다고 해야지. 더해서 마이너스 2 되고 곱해서 2 되는 거 없다 해서 인수분해 안 된다. 안 되는 거 빨리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알겠지. 근데 솔직히 말할게. 선생님은 안 되네. 판별식 D가 음수니까 안 되네. 난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판단해. 혹시나 내가 실수할까. 그냥 비교하세요. 4. 얘는 4분의 D라 할 필요 없지. 여기 4 곱해야 돼. 빼기 7이겠네. 그래도 안 돼. 그럼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해? 두 번째 케이스는 뭐야? 여기서 이거 뺀 건데 머리 써야지 얘들아. 이거는 놔두는 게 편하죠. 요걸 바꾸는 게 편하죠. 맞잖아. 그럼 두 번째는 그냥 어떻게 해? 나는 20 빼기 r 빼기 1이 저거랑 같다. 그러니까 원래는 r제곱 더하기 1은 20 빼기 r 빼기 1 이렇게 풀잖아. 맞지?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아니라고. 내가 원하는 건 뭐라고? 두 수의 뭐야? 합치 뭐가 된다? 20이 된다. 이게 내가 원하는 풀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얘랑 얘가 같던지 얘가 두 개 합친 게 20이 된다. 이게 내가 원하는 풀이야. 소민 알겠어? 그럼 얘는 r제곱 더하기 r은 20입니다. 그럼 r은 4랑 마이너스고 4 곱하기 5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4는 20 되니까 맞지? 근데 이건 답이 될 수 없으니까 답은 요거만. 이해됐어요?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3번 공식 무조건 암기하세요. 이거는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공식이에요. 이건 공식이고 무조건 암기하세요. 그 다음 미리 이야기할게요. 증명을 외우세요. 증명 외우기. 증명 외우세요. 알겠니? 그 다음에 증명은 대수적 증명하고 조합론 증명 두 개 있는데 조합론 증명은 까먹지 마시고 대수적 증명은 외우시고 조합론 증명은 까먹으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조합을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메커니즘이니까. 알겠니? 근데 대수적 증명은 시험에 나올 때 시험은 조합론 증명으로 증명 잘 안 하거든. 그냥 그 식을 증명해라 이렇게 나오거든. 알겠지? 근데 밀양에서는 그렇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겠지만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 다음을 증명해라 하면서 두 가지 방법으로. 그럼 두 가지 다 쓰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아니고 공식이야. 나중에 그 고등학교 2학년 가면 너네 고2 수학 살짝 이야기 해줬잖아. 내가 맞지?
그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했잖아. 그 다음에 다시 조합 또 배우거든. 그때 파스칼 삼각형이라는 걸 배워. 혹시나 관심 있으면, 그러니까 혹시나 관심 있으면 오늘 인터넷에 검색해봐. 이건 너무 쉬워서 만약에 검색했잖아. 검색하면 속으로 무슨 생각 들면 선생님 이 좋은 걸 왜 안 알려주시나요? 이 정도로 표현해. 파스칼 삼각형이 뭐냐면 그냥 다항식을 전개하는 방법이야. 그럼 파스칼 삼각형만 알면 100차식도 전개가 돼. 이론적으로. 우리 곱셈 공식 외우잖아. 네. a 플러스 b의 제곱 맞잖아. 근데 a 플러스 b의 세제곱까지 외우잖아. 그럼 파스칼 삼각형 하면 a 플러스 b의 6제곱도 바로 나온다 해도 답으로. 그래서 이건 파스칼 삼각형 파스칼 삼각형.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지 궁금하면 요거 검색해버리면 중요하다는 거 바로 느낄 거야. 여러분 머리 정도 수준 되면. 알겠니? 네. 지금은 그냥 중요하다고만 알고 있고 혹시 왜 중요한지 궁금하면 요걸 한번 검색해봐. 그리고 얘는 워낙 이 새끼는 이미 봤나 보네. 딱 적었네. 이건 워낙 유명한 거라서 치기만 하면 자료가 한 몇 천 개 나와. 알겠니? 그래서 얘는 첫 번째는 자 이제 ACR 자 첫 번째 저 대시적 증명 가볼게요. 현서가 이거 팩토리얼로 한번 바꿔볼래? 적어야 되니? 그냥 네가 말하면서 하면 안 되니? 앞에 거 n 팩토리얼 보면 네. 여기서 이거 빼면 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뭐야? r r 팩토리얼 그 다음에 어떻게 뒤에 거 뭐야? r 빼기 1 팩토리얼 이게 바뀌지 않니? 아 n으로 보여. 이게 n으로 보여? 아니 그거 말고. 아 그럼 두 번째 거 도전해줘. 두 번째 거 양수 어떻게 돼? 이거 다시 1 바꾸면 두 번째 거요. n 마이너스 1 팩토리얼 위에 n 마이너스 1 팩토리얼 그 다음에 n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 그렇지 그래 그 다음 어떡하니? 니 이해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수업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니? 그냥 뒤에 거 바로 팩토리얼 하면 된다고. 이게 R이잖아. 그럼 R 팩토리얼. 아니 이게 만약에 안 보였다면 이게 N이에요 R이에요 이래 질문했어도 됐잖아. 야, 안 나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현정아 별표 C 동그라미는 별표 팩토리얼 분의 별표에서 뭐 빼고 동그라미 방금 팩토리얼 곱하기 동그라미 팩토리얼 이렇게 바로 나와야지 현정아. 바로 나와야지 현정아. 알겠지? 야, 안 나오면 안 된다. 현정아 괜히 아이씨 다시 현정아 절대 처음부터 돌아갈 생각하지 마. 알겠지? 지금부터 그냥 하면 돼. 알겠지? 절대 처음부터 돌아가지만 처음부터 돌아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네가 9월달부터 지금까지 들었던 수학 다 까먹게 돼버려. 지금 하는 것도 알고 있고 처음에 하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실컷 공부했는데 왜 처음부터 다시 돌아갈 건데? 무슨 말인지 알겠나? 절대 처음부터 나는 그런 애들 많이 봤어. 그 선행 수업 한다고 선행 수업 했는데 쌤 그먹고 어느 정도니까 너무 어려갖고 저는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겠다는 거 잘하지 못해 결국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겨내야 돼. 알겠어? 여기서 이겨내.
자, 분수식의 계산의 기본은 뭐야? 통분이야, 통분. 알겠니? 그럼 요거하고 요거, 자, 요거 두 개 보자. 소민아, 요거하고 요거 중에 누가 커? 앞에 그러면 요게 요걸로 바뀌려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1. 그러니까 이게 여기 1이 더해지려면 이 숫자에 어떻게 해줘야지 요걸로 바뀌어? 지훈이는? 어? 이 숫자가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곱하기 뭐? 그래. 그거 엄청 중요하다 했잖아, 얘들아. 3팩토리알에서 뭐를 곱하면 4를 곱하면 4팩토리알이라 했잖아. 기억 안 나? 4팩토리알에 뭐를 곱하면 5를 곱하면 뭐야? 5팩토리알. 이거 되게 중요하다 했잖아. 너네 잘하대 그때. 그럼 지금 뭐야? 우리는 n-r-1 팩토리알을 n 빼기 r 팩토리알로 바꿔야 된다고. 그러면 송이야 여기서 뭐 곱해야 돼? 송이나 를 곱하면 된다고. 그럼 얘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곱셈은 무슨 법칙이 성립하니까? 교환의 법칙이 성립하니까 이렇게 적힐까 아이가? 맞지? 그럼 얘는 n-r부터 여기서부터 계속 줄여가면서 1까지 곱해질 거야 아이가. 이해되겠나? 그럼 다시 보자. 얘를 얘로 바꾸려면 여기에 뭐를 곱해야 돼? n-r. 현수가 얘하고 얘 중에 누가 커? 뒤에 거는? 뒤에 거요. 그럼 얘를 이걸로 바꿔줘야 될까 아이가? 네. 그럼 뭐 곱해야 되는 거 여기는? R이.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통분시키려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를 통분시키려면 이 뒤에 곱하기 R에도 어차피 곱셈은 무슨 법칙 성립하니까? 교환 법칙 성립하니까 상관없잖아. 그럼 얘는 이제 여기는 뭐야?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맞니? 그럼 먼저 얘는 야, 그 앞에 뭐가 곱해져? 곱해져 맞지? 그럼 얘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 맞지 않냐? 얘들아 이거 진짜 중요하다. 지금 이 과정 정말 중요하다. 알겠지? 내가 증명해주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애들 전부 다 이거 질문해. 쌤 여기서 왜 이렇게 가요? 작년에도 이거 시험 나왔거든 밀고에. 계속 질문한 게 여기서 왜 이렇게 돼요? 알겠니? 근데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너네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3분의 1 더하기 12분의 5야. 통분하면 너네 어떻게 할 건데? 얘는 3 곱하기 4잖아. 네. 그럼 여기 4, 4 곱하지 않니? 네. 이게 문자로 됐다고 헷갈리면 안 된다니까. 아니가. 맞잖아.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애는 수학 못하는 애인 거야. 우리 스스로 수학 못하는 애가 되지 말자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3분의 1 더하기 12분의 5를 계산할 때 12가 3 곱하기 4니까 여기 4, 4 곱할까? 아이가 맞나 아이가? 맞아요. 그럼 여기 n-r 팩토리알고 얘는 n-r-1 팩토리알이잖아. 그럼 얘를 이걸로 바꿀 순 없잖아. 얘는 나눠줘야 되는데. 그럼 여기에 뭐 곱하면 n-r 곱하면 얘가 이걸로 바뀐다고. 맞냐? 네. 그 다음에 여기가 r- 팩토리알고 여기 r 팩토리알이잖아. 맞지? 네. 그럼 여기에 r 곱하면 이게 r 팩토리알로 바뀐다고. 음. 작년에 시험 나왔거든. 밀고하고 wilson-고에. 안 진짜 거짓말 한 6번은 풀어준 것 같거든. 2명 맞췄어. 2명 12명 학생 중에. 그러니까 이거 아직도 어려워한다 해도 걔들이. 속상하다고. 알겠니?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 거 진짜 아니다. 애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여기서 이렇게 통분할 때 어려워해. 근데 우리가 이걸 어려워하지 말자 이 말인 거야. 나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자 이제 통분됐으니까 이제 하나로 적어야 돼. 하나로 적으면 뭐야?
n-r 팩토리얼 곱하기 r 팩토리얼 되고 그럼 얘는 n 곱하기 n-1 팩토리얼 더하기 n-r 곱하기 n-1 팩토리얼 되지 맞지? 맞지? 자 3x 더하기 2x는 어떻게 되지? 3x 더하기 2x는 5x 5x 즉 3 더하기 2x죠. 무슨 법칙에서? 무슨 법칙에서? 분배 법칙에서 맞지? 묶는 것도 분배 법칙이지만 푸는 것도 분배 법칙이지만 묶는 것도 분배 법칙이다 알겠지? 알겠지? 네. 결합은 똑같은 수를 얘를 먼저 계산하나 숫자 3개를 얘를 앞을 먼저 계산하나 뒤에 먼저 계산하나 상관없다. 그게 결합 법칙이야. 그러니까 결합 법칙은 연산이 더하기면 더하기 곱하기는 곱하기밖에 없다고. 근데 얘는 더하기도 있고 뭐도 있어? 곱하기도 있지. 네. 그럼 얘는 분배 법칙이야.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쓰는 법칙을 쓰려면 결합 법칙 쓰면 안 돼. 분배 법칙 쓴 거야. 여기서 쓴 법칙은 분배 법칙 쓰는 거야. 그러니까 결합 법칙은 이런 거지. A 더하기 B가 있고 거기에 C를 더해. 그럼 다 더하기인 거야. 다 더하기인데 B하고 C를 먼저 더하고 거기에 A 더하고 된다. 이게 결합 법칙인 거야. A하고 C를 곱했어. 거기에 뭐를 곱해? C를 곱해. 알겠니? 근데 얘는 B하고 C를 먼저 곱하고 거기에 뭐를 곱해? A를 곱해도 상관없어. 이게 결합 법칙이라고. 알겠니? 헷갈리면 안 돼. 알겠지? 묶었다 해서 결합 법칙 아니야. 알겠지? 곱하기하고 더하기가 같이 있을 때는 묶는 거는 분배 법칙이라 하는 거야. 묶는 것도 푸는 게 분배 법칙이라 생각하는데 묶는 것도 분배 법칙이야. 정확하게 말하면 푸는 분배 법칙의 정확한 의미는 뭐야? 전개 분배 법칙일 거고 묶는 분배 법칙의 정확한 이름은 뭐겠니? 전개의 반대가 뭐니? 소미야. 소민아, 전개의 반대가 뭐니? 인수분해잖아. 전개의 반대가 인수분해야. 컴다운. 너무 수업이 재밌어서 흥분했다. 미안하다. 이해되니? 자, 그래서 묶어내보자. n 빼기 r 팩토리얼 곱하기 r 팩토리얼. 그 다음에 요거 묶으면 r 더하기 n 빼기 r 묶어내고 곱하기 n 빼기 1 맞지? 그러면 이렇게 되지? 네. 맞지? 위에서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지? 맞지? 맞니? 그러니까 얘는 뭐야? 맞니? 요게 n 팩토리얼 되잖아, 맞지? 오케이? 책에 증명된 게 똑같이 돼 있어. 이 중간중간에 쌤이 요 가정 갈 때 썼던 이런 거, 요런 것만 체킹해. 아니면 다시 적어보세요. 아니면 다시 적어보세요.
다 했니? 자, 거기 보면 280페이지에 어드바이스 1과 같이 부업의 뜻과 연결지어 설명할 수 있다. 즉 이것처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니? 이것처럼 설명 지어도 되겠니 얘들아? 그러면 먼저 이번은 조합적 증명. 그 말은 결국은 조합의 뜻을 이용하는 거죠. 그냥 말로 적을게 알겠지? 글로 적을게. 서로 다른 n명 중 r명을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지? 맞지?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자, 서로 다른 n명 중 특정인 한 명을 뽑아놓고, 그러니까 걔가 누굴지 모르지. 1번을 뽑았을지 2번을 뽑았지 3번을 뽑았지 모르겠지. 그건 관심 없어. 알겠지? 뽑아놓고 R-한 명을 뽑는 경우죠. 경우의 수가 아니고 조합의 수로 하자. 조합의 수. 앞으로 조합의 수, 순열의 수 이런 말을 쓴다 알겠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조합하고 순열하고 합의 법칙하고 곱의 법칙을 총칭한 말이고, 얘는 말 그대로 조합으로 풀고 있는 경우의 수잖아. 그럼 조합의 수 이렇게 말하고, 그럼 순열로 만약 경우의 수를 풀었어. 그럼 걔는 경우의 수라고 해도 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뭐야? 순열의 수 이렇게 해야 돼. 알겠니? 근데 순열과 조합을 안 쓰고 만약 경우의 수를 구했다. 그러면 뭐야? 그냥 경우의 수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좀 더 세부적으로 접근한 거야. 알겠니? 뽑는 조합의 수. 그 다음에 다음이 이거냐. 서로 다른 인명 중 특정인 한 명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얘는 뽑아놓고 얘는 제외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제외했으니까 n명이 아니고 n 빼기 한 명이 되는 거지. 맞지? 거기서 r명을 뽑는 조합. 알겠니? 오케이? 이해돼?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을 뽑을 거야. 그럼 그냥 뭐야? 9명 중에 3명을 뽑을 수도 있지만 9명 중에 뭐야? 4명을 뽑을 수도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네요. 10명 중에 4명을 뽑는데 4명을 뽑는데 딱, 그러니까 그게 누구든 생각하지만 알겠지? 우리가 10명이 있어. 그럼 그 중에 4명을 뽑히잖아. 그 10명이 있는 그룹에 내가 들어갔다 생각해봐. 제가 그 10명이 있는 그룹에 내가 들어가 있다 생각해. 알겠지? 그럼 10명 중에 4명을 뽑는데 현석이가 뽑힐 수도 있어. 네. 맞지? 그러면 9명 중에 3명만 뽑으면 되죠. 현석이가 뽑혔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현석이가 안 뽑혔을 수도 있죠. 그럼 9명 중에 뭐야? 4명 뽑은 거랑 똑같죠. 그럼 현석이가 뽑힌 거하고 현석이가 안 뽑힌 거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나? 없어요. 그러니까 더 합의 법칙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합히는 거죠. 얘 두 개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잖아. 얘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게 되잖아. 그러니까 무슨 법칙? 합의 법칙. 알겠니? 식으로 정리하는 거는 학교 시험 때문에 외우라고 하는 거고, 결국은 요 마인드가 중요해. 알겠니? 꼭 적어놓으세요. 꼭 적어놓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수학이 되면 마인드가 중요하다 해도 이 마인드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수준과 없는 거는 아이가 다르다 해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말하고 싶은 말은 지금 내가 이 수업 너네들한테 되게 열심히 수업을 하고 가르쳤지만 이 수업이 누구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수업이 될 수도 있다고. 이 수학 못하는 애한테 이렇게 수업을 해버리면 그건 정신대 푼다고. 알겠니? 항상 그러니까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다고. 알겠니? 엊그젠가 내가 이제 쌤 고깃집에 알바생이 새로 왔다. 쌤 고깃집에 알바생이 새로 왔는데 쌤 와이프가 이제 고깃집을 하니까 나는 이제 안 할까 해가 그래갖고 앉아 있었어. 내가 고깃집 다 앉아 있었어. 앉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와이프가 저 사람 백수 같죠?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첫 마디 깜짝 놀랐어. 수학쌤 아니에요? 이랬어. 진짜 그냥 앉아가지고 백수처럼 가만히 있었거든. 가만히 있었거든. 수학쌤 아니에요? 이랬다고. 그래서 이렇게 묻고 오빠는 진짜 일이 열심히 했나 보다 이러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직업적 경지에 올라가는 거거든.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어느 직업을 엄청 많이 하면 겉으로 봐도 그 사람이 뭐 하는 직업인지 보인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되겠니? 너네 입장은 되게 재밌는 거 없지 않니? 되게 너네는 살면서 주변을 많이 평가 안 해서 그렇지만 식당에 가면 딱 앉아있으면 아저씨를 딱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이 사무직이다, 공장에 일한다, 의사다 이런 게 보이니? 의사들은 딱 의사인 느낌이 딱 나와. 의사. 나 식당에 딱 앉아있으면 내가 이제 자기야 혹시 저 사람 의사 아이가 이러는 거야. 오 맞다. 의사는 딱 의사만의 티가 나. 여러분 그럼 오늘 내 말이 궁금하면 있잖아. 인터넷에 의사 한번 검색해봐. 생긴 게 다 똑같이 생겼어. 알겠니? 그러니까 그게 결국 그 마인드로 사는 게 좀. 나도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래 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항상 쌤은 항상 수학만 생각해. 항상 오늘 뭘 가르칠까 오늘 뭐 할까 이런 생각 많이 하는 거. 그냥 막 오늘 이거 할 차례네 풀어보자 이런 수업 아니라고 나는. 알겠니? 오케이. 자 그래서 끝났고 그래서 이제 요것도 증명해보면 참 좋아. 이것도 한번 증명해보고 얘도 증명해보고 숙제로 할게요. 얘는 첫 번째가 대수적 증명해보고요. 그럼 두 번째가 이걸 조합적 증명 한번 해보세요. 아는 애들은 알긴 알겠지만 그냥 난 넘어갈게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그 대수적으로 조합으로 고쳐서 할 수도 있고 글로써도 증명이 가능하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그 숙제로 할게요. 알겠죠? 적어놓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진도 끝났습니다. 진도 끝났고 이제 숙제는 알아서 연습 문제까지 다 해오면 되고요. 남은 시간은 그냥 예제풀이 해줄게요. 알겠죠? 요렇게 하면 이제 수학파가 끝이에요. 자, 가보죠. 자, 남학생 5명과 요거부터 맞나? 여기서부터. 자, 남자 6명과 여자 4명이 있다. 남자 3명, 여자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자, 뽑는 경우의 수죠. 뽑는. 네. 맞죠? 뽑는. 그러면 얘는 6C3. 남자 6명 중에 3명을 뽑잖아. 맞지? 네. 그 다음에 뭐야? 얘는 4C잖아. 맞지? 그렇지? 계산만 하시면 돼요. 맞죠? 계산. 그래서 20 곱하기 6이니까 답은 120까지가 되고. 계산은 여러분 몫입니다. 알겠죠? 알겠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 문제입니다. 알겠죠? 알겠지? 네. 자, 플러스 문제로 갈게요. 자,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바로 풀 겁니다. 남자 3명과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남자 3명과 여자 2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 여자 2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서 찾아보세요.
그 계산 안 해도 됩니다. 알겠죠? 식으로만 적어도 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적어보세요. 연습장에 제가 옆에 가서 살짝 볼게요. 그러니까 쟤는 남자 3명, 여자 2명을 뽑기만 하라 했잖아. 그러니까 5명을 뽑은 거잖아. 뽑기만 한 거잖아. 내가 하는 질문은 뭐냐면 남자 2명, 여자 2명을 뽑아서 그 5명을 나열까지 해라. 알겠니? 오케이, 다 맞췄네. 그래, 그게 맞아. 그 쌤이 말한 게 그거라고. 쌤이 뽑고 나열을 하는 게 맞지, 나열을 하면서 뽑는 게 힘들다고. 그러니까 여름 다 이래 풀었거든. 6C3 곱하기 4C2 곱하기 5팩이 됐거든. 알겠지? 알겠지? 근데 값의 궁금증이야. 자, 값의 궁금증이야. 값T의 궁금증이야. 값수 티처. 내 학교 다닐 때 내 창원에서 별명이 값T였거든. 값T. 좀 지금 처음에는 엄청 반했어. 먹튀 같잖아. 애들이 값티 이러더라고. 막 엄청 반했거든. 값티가 뭐냐고 하니까 쌤 값수 티처. 어이가 없지 맞지? 그냥 아직도 애들이 값티 보면. 자, 값티의 생각인데 왜 이건 아니야? 왜 이렇게 풀면 안 돼? 3명을 뽑아서 나열하고 2명을 뽑아서 나열한다 했잖아. 저래 뽑으면 왜 안 돼? 얘는 어떤 의미야? 얘는 뭐야? 남자 나열하고 뒤에 여자 나열이지. 얘의 의미는 무슨 말인지 알니? 근데 우리는 뭐야? 뽑아서 남자 여자 섞여도 되고 나열하는 거잖아, 맞지? 알겠니? 그래서 나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 뭐냐면 이런 문제 딱 나와버리면 애들이 이렇게 풀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 맞잖아. 왜냐면 뽑아서 나열을 하니까 이건 순열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 이해되겠니? 쌤 말 이해되겠냐? 오케이? 네. 근데 순열하고 조합은 구분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있잖아. 내가 뭐 처음에 뽑을 때 그 뽑은 것을 바로 나열하면 그건 순열로 푸는 거야. 알겠니? 근데 뽑고 하는 거는 다시 합산해서 나열해야 되잖아. 네. 그때는 순열로 못 푼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내가 동시에 내가 10명이 있어. 10명이 있는데 10명 중에서 4명을 뽑아서 바로 나열하잖아. 그럼 얘는 10명 중에 4명을 뽑아서 4명을 나열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10명 중에서 내가 3명을 뽑고 다시 2명을 더 뽑아서 나열을 한다 치자고. 이해돼? 그럼 요거 두 개가 10명 중에서 3명을 뽑고 다시 7명 중에서 2명을 뽑고 이 5명을 나열해주면 된다. 이렇게. 이해되겠니? 네. 만약에 이걸 이렇게 풀어버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뽑은 3명은 얘보다 무조건 앞에 나열됐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3명이 앞에 다 나열시키고 마지막 2번은 4번하고 5번짜리밖에 못 온다 이런 뜻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나열하고 다시 2명을 더 뽑아서 나열한다면 뽑아서 나열하니까 순열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쌤 말 이해되냐? 그러면 이걸 왜 C로 안 뽑고 왜 P로 안 뽑고 C로 뽑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안 헷갈리면 어쩔 수 없다. 나는 이게 정말 헷갈렸다고. 지금 쌤이 여름한테 제시하는 게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순열은 굉장히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간단한 상황에서만 쓸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뽑아서 걔를 나열하면 끝. 그게 순열이야. 근데 뽑고 조합해서 나열해야 되면 조합을 한 다음에 팩토리얼을 뽑혀야 합니다. 지금 이 문제를 봐봐. 만약에 내가 이렇게 문제를 냈다면 한 질문 한번 던져보자고. 내가 이렇게 문제 냈다면 이렇게 푸는 애 대한민국에 있을까 없을까? 있어. 너무 많지 않겠니? 왜? 나열하니까 쌤 왜 P를 안 써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니? 맞지? 얘 같은 경우는 아직 다 뽑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뽑은 상황이 끝났을 때는 P를 쓸 수 있다고. 근데 아직 뽑고 있는 상황에서는 동시에 생각을 못 한다고. 그때 일단 뽑아놓고. 그래서 내가 조합 가르칠 때 뭐라고 했어? 경우의 수 문제 풀 때 뽑아놓고 나열해라 했잖아. 우리 처음부터 애들이 풀 때는 처음부터 대부분 이런다고. 처음부터 그냥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나열해야 되나? 순서가 있나 순서가 없나 이 생각 진짜 많이 한다고. 알겠니? 순서가 있나 순서가 없나 읽었을 때 바로 순서가 있다 순서가 없다 딱 느껴지면 뭐 그건 고민 없지. 근데 읽었는데 내가 순서가 있다 순서가 없다 아니 이해가 안 되면 그걸 고민할 시간에 일단 먼저 뽑아놔. 뽑아놓고 위치가 바뀌면 되냐 안 되냐 그것만 생각하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오케이? 지워도 되겠냐? 그러니까 이거는 뭐의 프로야? 이거는 잘못된 5개념이라고 해요. 5개념. 5개념.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풀면 안 된다. 5개념주의라고 5개념주의. 설명할 거 없다. 다 했다 진짜. 자, 이 중에서 6명을 뽑을 때 여자 4명이 포함된 경우는 몇 가지인가? 야, 포함된 경우라. 그럼 뽑아놓고 생각하면 되잖아, 맞지? 맞지? 그럼 여자 4명은 이미 뭐 했다? 여자 4명은 이미 뭐 했다? 뽑아놨다고, 맞지? 네. 그러면 남자 몇 명 중에? 6명 중에 2명 뽑으면 끝이지. 쌤, 왜 2명만 뽑아요? 아니요, 여자 4명은 뽑아놨다. 자, 여자 4명이 포함된 경우는 몇 가지인가? 자, 원래는 어떻게 해요? 여자 4명 중에 여자 4명을 뽑고 그다음에 남자 6명 중에 2명 뽑으면 된다고 맞지? 근데 이거는 무조건 100%죠. 100%는 쌤 몇 가지라 했어? 한 가지라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푸는 게 나아요. 쌤이 말했잖아. 반드시 일어나는 경우는 한 가지라 했잖아. 같은 것이 있는 순열하면서 그러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뭐냐면 반드시 일어나긴 하는데 그거는 어떤 특정인보다 앞에 있는 거잖아. 맞잖아. 그거는 앞에만 있으면 되니까 그 앞에 있는 애가 첫 번째 자리에 앞에 있을지 두 번째 자리에 앞에 있을지 세 번째 자리에 앞에 있을지 모르잖아. 그런 거 따져야 된다고. 맞지? 맞지? 근데 이런 거 있잖아. 자리가 5개 있는데 현석이는 무조건 1번에 앉아야 돼. 알겠니? 소민이는 무조건 5번에 앉아야 돼. 그럼 현석이하고 소민이는 앉혀놓고 시작하잖아. 그게 한 가지잖아. 이해되겠니? 네. 원래는 한 가지가 아니고 뭐예요? 현석이는 1번에 앉고 소민이가 5번짜리 한다면 2C인 거죠 원래. 2명은 자리에 앉을 때가 고정이 됐을까 2명 중에 2명을 뽑아가지고 거기 앉혀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 신경 안 쓰는 그런가? 그냥 한 가지라. 자, 이 중에서 4명을 뽑을 때 적어도 요 문제 좀 나는 이 문제 좀 아쉽더라. 뭐가 아쉽냐면 이거 착각하지 마. 1번에서 2번, 2번에서 3번, 3번에서 4번 1회 푸른 애 있거든. 그거 아니다. 나 그 처음 그래 푸른 애 있었거든. 무슨 말이냐면 1번은 풀었잖아. 네. 그 다음에 1번을 생각하고 2번을 딱 풀더라고. 그리고 답이 틀려.
그래갖고 그거 아니라고 그냥 이 케이스에서 이거 찾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은 연관이 없다 알겠지? 문제만 잘 읽어봐도 알 거야. 봐봐. 남자 3명, 여자 2명 뽑는데 여자 4명을 어떻게 뽑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그 세트 문제 있잖아. 세트 문제는 두 종류가 있다. 1번, 2번, 3번, 4번이 있으면 그게 1번을 풀어야지 2번이 풀리고 2번이 풀어야지 3번이 풀리고 3번을 풀어야지 4번이 풀리는 세트 문제가 있고 얘는 그게 아니고 그냥 대 문제에서 1번 문제 따로 2번 문제 따로 3번 문제 따로 4번 문제 따로가 알겠니? 이거 전부 다 그냥 따로따로 해. 그러니까 이 중이라는 거는 이거라고 알겠니? 여자 한 명이 포함돼. 그럼 10명 중에 몇 명 뽑아? 4명. 거기서 남자 6명 중에 4명 뽑은 거 빼버리면 되죠. 네. 맞지? 자, 요게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풀어도 되죠. 여자 4명 중에 1명 뽑고 남자 6명 중에 몇 명? 3명. 여자 4명 중에 몇 명? 2명 뽑고 남자 6명 중에 2명. 여자 4명 중에 3명 뽑고 남자 6명 중에 뭐야? 1명. 여자 4명 중에 4명 뽑고 끝. 요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죠. 알겠죠? 자, 근데 구해야 될 배반 사건이 몇 가지? 4가지. 이게 너무 많을 때는 무슨 생각? 여사건. 알겠지? 아니, 얘는 저번호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여사건인 거 맞지만, 알겠지? 보통 여사건인 경우는 일일이 구하면 이 구해야 될 케이스들이 뭐다? 많아진다 했잖아. 그럼 케이스들이 많아지면 전체에서 반대의 케이스를 빼는 게 맞다. 알겠니? 4명을 뽑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잖아. 이거밖에 없잖아. 여자 1명, 남자 3명, 여자 2명, 남자 2명, 여자 3명, 남자 1명, 여자 4명, 여자 0명, 남자 4명이잖아. 근데 그 중에 여자만 뽑으니까 이 케이스 된 거잖아. 이 전체에서 이 케이스만 빠진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여사건으로 하는 게 편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4명을 뽑는 거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서 4명을 뽑는다고 하면 남자 6명 중에서 4명 뽑을 수 있고 남자 6명 중에 3명 뽑고 여자 4명 중에 1명 뽑고 남자 6명 중에 2명 뽑고 여자 4명 중에 뭐야? 2명 뽑고 남자 6명 중에서 1명 뽑고 여자 4명 중에서 3명 뽑고 남자 여자 4명 중에서 4명 뽑으면 되잖아. 근데 여자 몇 명 뽑는다 했어? 적어도 몇 명? 1명. 그러면 이 케이스인 거잖아. 맞잖아? 네. 그럼 전체 케이스는 몇 가지야? 1, 2, 3, 4, 5, 5의 케이스인데 아닌 케이스가 몇 개밖에 없어. 하나. 그럼 전체에서 여사건을 빼는 게 편하죠. 이게 결국 뭐예요? 10명 중에 몇 명 뽑는 거예요? 4명 뽑는 거잖아. 맞잖아? 여자 4명 뽑고 여자 3명 남자 4명 뽑고 남자 3명 여자 1명 남자 2명 여자 2명 남자 1명 여자 3명 여자 4명 뽑은 건 결국 10명에서 4명 뽑은 거랑 똑같은 거 아이가? 맞지? 그럼 그 중에서 이거 아닌 거잖아. 맞잖아? 우리는 이걸 질문한 거잖아. 그럼 차라리 10시사에서 6시사 빼는 게 낫죠. 알겠니?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여사건이 이런 의미라고. 얘는 여사건이라고 적어놓자. 내가 너네 동영상 올리면서 요번부터는 너네 동영상 좀 내가 소민이한테도 이야기했지만 너네 보기 쉬우라고 제목하고 페이지까지도 잘 적어놨더라 이가. 거기에 내가 여사건에 관해서 경우의 수 2의 여사건에 대해서 적혀져 있거든. 그때 설명한 게 이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거고 얘는 적어도라는 말이 있어서 이렇게 푸는 거고 맞지? 얘는 뭐야? 전체보다 구해야 될 게 뭐야? 구해야 될 것이 전체의 절반보다 뭐야? 많기 때문에 여사건 하는 거야. 전체는 5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구해야 될 게 4가지 케이스잖아. 맞지? 네. 그럴 땐 차라리 여사건 하는 게 편하다고. 이 말이 뭔지 알겠냐? 현석이 잡는다고 어떻게 생각해? 예? 아니 하나도. 적어놓으세요.
얘들 다 못해주는 건 내일 다 할게 알겠지? 대신 연습 문제는 다 안 했다 해서 안 풀어오기 없다 알겠지? 내가 문제 개념을 안 해준 거지 알겠지? 알겠지? 한 딱 30분 되면 그냥 마치자 알겠지? 아니 40분에 마칠까? 몸이 좀 아프네. 자 보자. 일단 풀 때까지 한번 풀어보자. 자 남학생 4명, 여학생 4명 중에서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 뽑았어. 이게 그 문제죠. 이게 그 문제죠. 이걸 뭐야? 그 우개념주의죠. 남학생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1절로 앉히고 여학생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1절로 앉히고 버린다. 이래 우리는 틀려요. 그러니까 남학생을 맨 처음에 먼저 앉히고 여학생을 뒤에 앉힌다고 저게 맞죠? 네. 이거의 뜻은 뭐예요? 이거의 뜻은 뭐야? 이거의 뜻은 뭐야? 남학생끼리 먼저 앉히고 뒤에 여학생 앉히는 거죠. 이렇게 앉히는 게 이 개념인 거죠. 맞지? 네. 근데 지금 이 문제는 그냥 남학생 5명, 여학생 4명 중에서 5명을 뽑아서 그냥 나열을 해라는 거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5명 중에 몇 명 뽑고 3명 뽑고 4명 중에 몇 명 뽑고 2명 뽑고 거기에 5팩 해줘야지. 이해되겠니? 네. 그러니까 이런 5개념을 주의 안 하고 싶으면 그냥 처음부터 야 이거면 그냥 만약에 처음부터 문제가 남학생을 먼저 앉히고 여학생을 앉혀라 이래하면 남학생을 먼저 앉히고 여학생을 앉혀라 하면 이렇게 푸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래 푼다고. 남학생 5명 중에서 3명 뽑고 여학생 4명 중에 2명 뽑고 남학생을 먼저 앉혀야 되니까 3팩토리얼 먼저 하고 그 뒤에 여학생 앉히자 이렇게 푼다고 저 같은 경우는. 알겠니?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무조건 순열이든 조합이든 조합적으로 풀으란 말이 저 말인 거야. 그럼 5개념이 안 생긴다고. 알겠니? 이렇게 풀 가능성이 높다고 이 문제를 풀려면. 쌤 말이 뭔지 알겠니? 네. 자 남학생 A와 여학생 대표는 반드시 포함된다. 자 반드시 포함된다. 뭐야? 한 가지라고 해야 되나? 사실 맞지? 그럼 남학생 3명 뽑아야 되는데 남학생은 4명 중에 2명만 뽑으면 된다고. 맞잖아. 왜냐면 대표 A는 뽑았기 때문에. 남학생은 3명 뽑아야 되는데 대표 A는 뽑았다고 걔는. 그러니까 남학생은 4명 중에 2명만 뽑으면 된다고. 맞지? 여학생도 대표 B 뽑았다고. 그럼 여학생은 4명이었는데 1명은 뽑아놓고 3명 중에 1명만 뽑으면 된다고. 알겠니?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3명을 뽑은 게 아니고 남학생 대표 A와 여학생 대표 B 포함해서 5명을 앉혀야 된다고. 근데 대표끼리는 이웃하라네. 그럼 이웃하는 거 한 묶음 봐야 되니까 몇 패? 4패. 그 다음 남자 여자 위치 바꿔야지. 이해되겠니? 네. 고등학교 문제, 중학교 문제가 그냥 이거잖아.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이 있을 때 남학생 대표 A와 여학생 대표 B가 이웃하는 경우에 수만 구해라. 뽑지 않고 그냥 나열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학교 문제는 그냥 나열만 하는 거고 고등학교 수학은 뭐야? 뽑아서 나열하는 거. 알겠니? 그래서 먼저 조합의 수를 생각해라. 그럼 쌤 말에 의하면 뭐예요? 뽑고 나서 뭐 하자? 뽑고 나서 나열하자. 뽑고 나서 나열하자. 뽑고 나서 나열하자. 뽑고 나서 나열하자. 됐니? 네. 뽑고 나서 나열하자. 그러니까 정리할게요 얘들아. 이거 절대 잊지 마. 알겠지? 이해돼? 그 다음 여기서 하나만 더 설명할게. 뭐냐면 뽑고 나서 나열하면 무조건 풀려. 근데 뽑으면서 동시에 나열하는 생각 있지? 그 생각을 조금 해보면 좋아.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나는 경우의 수를 나는 솔직히 내가 하는 수업 중에 내가 제일 잘한다 생각하거든. 왜냐면 나는 쉽게 푸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첫 번째로 알려주고 그다음 두 번째는 다양한 생각을 해보잖아, 맞지? 처음부터 그런 생각 절대 안 나왔어. 일단 경우의 수는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건 답이 여러 개 나올 수밖에 없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어떤 애 보고 이런 1차 방정식 풀려면 4를 넘겨서 2로 나눈 걸 빨리 해서 답을 2라고 빨리 나온 거지, 걔가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풀었을 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얘를 4를 넘겨서 2로 나누는 걸 계산을 빨리 했기 때문에 걔가 2라는 답이 빨리 나왔지, 걔가 내가 똑같은 2라는 답이 나온 애가 다른 생각을 했을 리는 없다고. 인정하겠니? 그러니까 지훈이가 답이 2가 나오고 갑수가 답이 2가 나왔어도 지훈이가 갑수보다 계산이 빨라서 답을 빨리 찾은 거지, 지훈이하고 갑수하고 다른 생각은 하지는 않았다고. 인정하겠니? 인정하겠니? 함수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맞나? 특히 수학상담은 다 마찬가지라고, 맞나? 네. 근데 경우의 수는 와, 쌤 되게 신기하게 푸네, 이런 생각이 존나 많이 드는 과목이야. 맞잖아. 나는 답은 나오는데 쌤처럼 저래 못 풀었는데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 과목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쌤처럼 풀려고 하면 절대로 안 돼. 쌤은 그럼 왜 이렇게 푸냐면 난 전부 다 노가다 했어. 전부 다 노가다 했어. 나는 여기 있는 책에 있는 문제 전부 다 노가다로 사실 다 풀어봤어. 물론 보자마자 노가다 할 필요 없는 수준은 안 했지 당연히. 근데 애매한 문제면 답지를 보기보다 노가다를 했어 무조건. 답지를 절대 안 받고 난 노가다 했다. 그럼 답 딱 나오지. 그럼 답지 보면 답이 맞지. 그럼 이제 답은 구할 줄 알잖아. 그때부터 나는 어떻게 풀지 고민을 했다. 그러니까 이 마인드가 딱 있어야 된다. 이거. 나중에 우리가 시험을 경우의 수 딱 시험을 칠 때 문제 읽었는데 어떻게 쌤처럼 이렇게 바로 푸는 거 안 나오겠다. 그럼 바로 노가다로 가야 돼. 어떻게 풀지 고민하는 시간보다, 여러분 솔직히 경우의 수 문제 풀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노가다로 풀으면 3분 안에 안 풀리는 문제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노가다로 안 풀면 1분 안에 풀릴 뿐이지. 그러니까 이걸 만약 노가다 없이 이래 풀면 1분 안에 풀릴 뿐이지, 노가다 한다 이거 3분 안에 안 풀리는 문제 하나도 없어요. 아까 그 문제 남자 1명 남자 1명 여자 3명 남자 2명 여자 2명 남자 3명 여자 1명 남자 뭐 그거 4개 다 계산한다고 뭐 시간이 3시간 걸립니까? 시간 10분 걸립니까? 3분 안에 그 계산 다 되겠나 안 되겠나? 당연히 되지 않겠니? 근데 그걸 여사건으로 해버리는 거야. 1분 안에 된다. 이해되겠니? 네.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너네 내신이라는 시험이 있는데 이걸 3분만 투자하면 풀릴 문제를 내가 이게 빨리 푸는 게 안 떠오른다고 그것만 고민하고 있을래? 그건 아니다 이거. 그러니까 난 안 풀리면 바로 노가다로 접근해. 그리고 나서 풀고 근데 이거 분명히 갑수쌤은 이래 안 풀 것 같은데 갑수쌤은 어떻게 풀까 그걸 고민을 해보는 거지.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면 분명히 대치동이나 이런 데는 멋지게 풀 것 같은데 나는 창원에 있어서 이렇게밖에 못 푸나? 나는 부산에 있어서 이렇게밖에 못 푸나? 그 공부를 하니까 풀리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이래 된 거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절대로 아닙니다. 알겠죠?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일단 노가다로 먼저 답을 구하는 거예요. 안 풀리면. 알겠니? 그리고 나서 끝내지 말고 내가 풀긴 풀었는데 좀 내가 너무 뭐랄까 투박하게 풀었다. 그러니까 너무 뭐랄까 투박하게 풀었다면 좀 센시티브하게 풀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게 실력이 는다고. 나는 솔직히 소민이하고 지훈이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현석이 니한테 계속 고쳐주는 게 그건 거야.
현성이 니는 멋진 풀이만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더라고. 알겠니? 투박하게 풀어도 답은 답이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지훈이가 시험 문제에 치면 점수가 제일 높은데 어떤 문제를 보면 지훈이 풀이가 제일 멍청하게 풀었을 때가 제일 많아. 왜냐면 다 전개하거든. 쟤는. 얼마나 좋은 거야. 결국은 답은 맞잖아. 답은 맞잖아. 알겠니? 그러니까 네가 금방 점수 바로 올라갈 수 있다고. 알겠니?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나머지 문제들은 안 풀어주는 이유가 먼저 풀어보는 게 좋아요.